안녕하세요. 네, 질문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유독 친구 욕심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나와 함께 해줄 단 한 명의 친구를 바라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친구가 저 말고 다른 친구와 노는 게 보기 싫어서 이간질을 해서 떼어놓아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언제나 이야기의 중심이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친구 관계에서 그런 욕심이 들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난날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특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사과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참회하고 용서를 바라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데 사람마다 다 선호도가 달라요. 예를 든다면 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고양이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고양이 털도 싫어하고 아예 막 기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 다수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잖아, 그죠? 근데 서양에 가보면 뱀을 애완용 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이라기보다 우리로 말하면 할인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애완용 뱀을 팝니다. 우리 쥐 다 싫어하잖아, 그죠? 근데 쥐를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가 애완용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성향에 안 맞으면 저 사람 미쳤다든지 왜 저 짓 하느냐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인생 상담을 하는 이걸 두고 여러분들은 스님이 오히려 우리 사는데 가까이 와서 이렇게 내 어려운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를 해주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요. 일부 스님들은 스님이 됐으면 좀 법문을 해야지. 공이 뭐냐, 화두가 뭐냐, 이런 걸 해야지. 중이 돼가지고 속인들 무슨 부부관계니 뭐니 그런 얘기는 한 거 있다. 좀 중체민을 깎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댓글에 올라오는 것도 보면 열렬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취향이 다른 사람 다르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가치관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처럼 내 취향처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거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다름을 인정해라. 갈등을 하지 않는 첫 번째가 다름을 뭐 하라고? 인정해라. 두 번째,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두 번째는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해라 그래요. 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이 세상에 갈등이 생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관계도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하고 나하고는 식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많이 다른 게 있는데 내 생각하고 틀린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짜증을 내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애들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 자랄 때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아니 학교도 보내줘, 학원도 보내줘, 자기 방도 줘, 책상도 줘. 근데도 공부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며칠 전에 전주에 가서 학교 선생님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이제 이 문제아라고 하는 그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이사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선생님을 뽑을 때, 과거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뭘 사고를 쳐가 정학을 먹었거나, 이런 사람 중에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착실히 공부해서 사범대를 간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하면 좋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농땡이를 쳐도 아이고 이해가 돼요. 나도 그만할 때 그랬지. 그리고 나도 그랬지만은 지금 생각을 바꿔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쟤도 그렇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분이 선생님이 됩니까? 착실한 사람이 선생님이 되죠. 학교 다닐 때 뭐 하고 공부 잘하고, 두 번째는 절대로 모범적인, 그러니까 사고 안 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범대 가서 선생님이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본인도 힘들고 아이들 교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화부터 나고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세대가 달라졌다, 처지가 달라졌다. 그러면 저 처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남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저럴 수도 있겠구나. 북한 사람들도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 하는 행동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만 서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여야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여당 안에도 진박 비박, 야당 안에도 친노 비노, 이래가 지금 막 분열을 지금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고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 원인은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다 자기식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첫째, 다르다. 이게 진실이에요. 다르다는 게 진실이다. 이걸 인정하자. 두 번째,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자. 이해하자는 말은 그 옳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뭐가 안 생긴다? 화가 안 나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상태 하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지만 그 친구는 다른 친구도 좋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내 입맛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 이 세상에서 보면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이러잖아. 이 이성관에도 그래요. 난 저 사람 막 보기만 해도 흥분이 되고 막
죽고 못 사는데 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은 또 딴 사람한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 싫어하듯이.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지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인간의 삶의 원리를. 이걸 이해하면 아, 쟤는 저렇구나. 쟤는 저렇구나. 쟤는 저렇구나. 내가 그걸 질투심을 느끼면 아,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구나. 이렇게.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고쳐져요. 나도 이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넌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 내가 또 내 중심으로 보구나. 또 내 식대로 하려고 그러구나. 아,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안 되면 또 아, 내가 놓쳤구나. 이런 자세로 해나가면 돼요. 그럼 이 지나가 버린 건 어때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땐 내가 어리고 어리석었어. 이걸 이 이치를 이해 못해서 질투도 하고 짜증도 내고 남을 해꾸지도 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이게 중요하지. 아이고 옛날에 내가 왜 그랬노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차다 가지고 사과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만약에 우연히 만나가 그 사람이 그 얘기하면 아 그때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면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안 그래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럼 지나간 거는 그런 일이 부딪히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고집하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돼요. 용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 받으려는 것도 내 욕심이에요. 용서하고 안 하고 누가 하는 거다? 그 사람이 하는 건데 내가 사과를 했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있어? 이래가 또 싸워요. 그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하는 건 내고 그걸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영역이니까 그 사람한테 남겨줘야 된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는 내려놓고 앞으로는 이거를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서 놓치면 놓쳤구나. 안 놓쳐야지. 또 놓치면 이거 놓쳤구나. 다만 이렇게 알아차릴 뿐이지 고쳐야지 이렇게 너무 또 결심해도 안 돼요. 왜? 쉽게 안 고쳐지기 때문에. 질문 더 있으면 하세요.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산보에 귀의합니다. 친구가 불면증과 가벼운 우울증으로 병원 출입이 잦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병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원인이고 하나는 마음의 원인이에요. 몸의 원인인 거는 약물 치료를 하면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마음만 한다. 이렇게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몸치료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은 아주 밀접해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병들면 마음도 따라 약해지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병이 들고 그래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병원에 가서 양방에 가서 진찰을 먼저 딱 해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해보고 이상이 있다 하면 거기에 따라 치료를 받아요. 양방에는 이상이 없다 하면 한방에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한방과 양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양방은 어떤 특정한 부위가 잘못됐나 안 됐나 이렇게 따지는 거고 한방은 특정한 부위가 잘못 안 돼도 몸의 전체 균형이 깨지면 어때요? 우리가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방에 가서 검진을 해서 조금 몸을 보호하고
그래서 나아지면 다행이고, 그래서 안 나아지면 세 번째는 정신과의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 받는 거 하고 절에 가서 수행하는 거 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는, 이 몸뚱이 치료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병원이 조금 더 전문 기술이 있을지 몰라도 이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거는 전통으로나 기술력이, 이 종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히 불교 같으면 뛰어납니다. 이건 이미 2600년간 노하우가 있는 데다가, 이 서양 심리학이란 건 이건 생긴 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다 이 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서 연구를 별로 안 했어요.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프로이트 이후에 와서 이제 연구를 좀 하는 거고, 불교는 이미 2600년부터 부처님은 이건 뭐 전세인이 신이니 뭐 사주팔자니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어떤 원리가 있다 해서 그걸 연구해가 이렇게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기술 수준도 사실 굉장히 높아. 근데 이제 스님들이 그걸 다 전수를 못 받고 복비는 거, 연불하는 거 이런 것만 전수를 받아서 문제지, 이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에 큰 이상이 없는데도 그렇다 하면 이제는 이 정신과 치료나 또는 이제 절에 와서 수행을 좀 해야 돼. 지도를 받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수행이라는 거는 정신이 건강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 거는 정신이 나약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정신력을 잘못된 데 사용해서 그러지 정신 자체가 나약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분열이 일어나면 정신 자체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체가 괜찮은 사람이 나약한 건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이 회복되죠. 근데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고 뭐 어디 고장이 나버린 걸 가지고 운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더 커요. 그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정신 자체가 분열이 되거나 병들어 버린 거는 그거는 수행한다고 해결해야 돼. 왜? 수행이라는 건 자기가 할 주체의식, 이게 있을 때만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이제 보살펴져야 될 사람. 보살펴져야 될 사람. 보살피는 건 요양이지 수행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수행은 자기가 독립하는 거예요. 보살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독립해, 자기가 남을 보살피는 마음을 내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부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중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남편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가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뭐가 된다? 이건 수행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수행이에요. 그 수행의 목표는 부처되는 데 있어. 부처는 자기가 천하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중생이라 그러냐? 뭐든지 그냥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적당하게 덕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이 일반 종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수행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꽃이 한 송이 있어. 이야, 그 꽃 참 예쁘다. 색깔도 예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요, 꽃이 좋아? 꽃이 좋지, 칭찬해 줬으니까. 내가 좋죠. 꽃을 좋아하면 꽃이 좋나, 좋아하는 사람이 좋나?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 그럼 여러분들 나가면서 벚꽃 보면서 이야, 꽃 참 있다, 이거 예쁘다 이러면 사람이 좋아, 꽃이 좋아? 바다에 가서 이야, 바다 좋다, 이야, 금강산 참 예쁘다 이러면 산이 좋나, 사람이 좋아? 사람이 좋아. 산은 뭐 산이 이리 생겼노? 이렇게 욕하나, 아이고 산 좋다 하나, 산은 상관이 별로 없어. 지 맘이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지 맘이지. 산은 끄떡도 안 해.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아이고 내가 참 남편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좋다고? 내가 좋아. 아이고 우리 남편 훌륭하시다 하면 누가 좋다고? 내가 좋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그래도 눈도 제대로 됐잖아, 그지? 그 많은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골렸잖아, 그죠? 그리고 괜찮은 사람 같이 살잖아. 그래서 내가 이게 자긍심이. 근데 아이고 참지 저게 인간이가. 아이고 이러면 그런 인간을 골린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눈 눈가리가 뺐다. 제 눈가리 뺐다. 아시겠어요?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하고 그래도 그 붙어 사는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가 돼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아내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괴로운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말 이해하세요? 이걸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괴롭다니까. 남편이 나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줘서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그 남편을 이해 못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내가 남을 돌보지 못해서 내가 지금 힘든 존재지 도움을 못 받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된다. 거지가 된다는 얘기고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은 어른이 된다. 주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이 두 여자분이 콩밭을 메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아나 모르나? 모르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비인지 몰라. 그런데 끝나고 나서 한 아주머니가 다른 아주머니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누가 주인인지 아나 모르나? 알지. 돈을 주면 누가 주인인지 아나 모르나? 알죠. 돈 주는 자가 주인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 금방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나 종 되게 해주세요. 나 거지 되게 해주세요. 날 이렇게 비르잖아. 나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하나도 안 내. 항상 나 거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의 티를 못 벗는 거예요. 이래놓고는 절에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와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과 등지고 살았는데 절에 오래 사 있으면 뭐해? 이런 기막힌 원리를 부처님 우리한테 깨우쳐 줬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경상 사람이니까 거꾸로 하는 걸 경상사 말로 뭐라 그래? 거꾸로 하는 걸 경상도 말로 디비 쫀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르게 안 살고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정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 노력을 해야 뭔가 몇 분은 안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 아예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하는 걸 아주 고상하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아주 나쁘게 경상도 사투리를 말하면 디비 쫀다 그러고 보통 말로 하면 거꾸로 한다 그러고 아주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몽상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도몽상의 상태로부터 멀리 떠나버려. 전도몽상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원리 전도몽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막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그게 그냥 야 임마 디비 쪼는 짓 그만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뜻이. 왜 네 미처가 그렇게 거꾸로 사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거꾸로 사니 네 인생이 풀릴 리가 있나. 그러고는 책임을 부모한테 돌렸다가 조상한테 돌렸다가 남편한테 돌렸다가 자식한테 돌렸다가
한이물 밑에 껴안고 밤에 잘 때는 여보 당신 했다가 아침 일어나는 이 원수야 했다가 이 뭐하는 짓이야. 정신병자가 안 될 수야.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잖아. 조금 좋으면 아이고 다음 생에도 당신하고 살아야지. 전생에 내가 무슨 복을 제가 당신 만나 이랬다가 조금 성질 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원수가 제가 저런 참지 만났나 이거를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정신병자 되기가 십상이지. 그래서 이런 상태를 깨쳐서 이런 전도몽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해탈의 길이에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 누구나 다.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 법에 의지하고 부처님 법의 이치를 바로 알아야 돼. 뭐가 잘못된지 차가 안 가면 어디가 고장난지 먼저 알아야 돼. 몸이 아프면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안다고 되느냐? 아니야.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연습이 있어야 돼. 몇 번. 왜 이제까지 해온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진다.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습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을 듣고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목행족이라 그러죠. 먼저 알고 두 번째 행해야 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뭔가 마음에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고칠 수 있는데 이 질문하는 분의 얘기로 돌아가면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먼저 치료를 받아라. 두 번째,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심리적인 어떤 강박관념이 있다. 그럼 그 강박관념에서 떨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기도를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어떤 마음과 마음에 맺힌 게 뭐냐 이게. 남편하고 갈등이 많으면 남편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분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분한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내 시간대로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힘 있는 자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원리는 어떻다? 그런 남편을 이해해버리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져.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을 내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아까 본문 듣고 되는데 실제로는 딱 꼬라지만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자꾸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나중에 된다. 처음에는 막 마음은 안 돼도 몸뚱이라도 우선 자꾸 굽히가 막 하고 나중에는 속마음은 안 돼도 겉마음으로 막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탁 깨치면서 이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지금 전도몽상의 상태에 있었구나. 이걸 탁 깨치게 되면 업장이 녹아나르고 이제 바뀐다. 병도 낫고. 맨 처음에 와가지고 막 겉으로라도 몸뚱이라도 자꾸 절을 하면 우선 피곤하니까 잠이 올까 안 올까? 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자꾸 마음을 내면 미워하는 마음이 좀 약해져.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울증은 지금 가벼울 때 치료를 해야 돼. 우울증이 조금 더 심해가 이제 분열증 정도가 되면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제 약물 치료는 급할 때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돼. 이 신경이 흥분해져 버리면 미쳤다는 건 이제 신경이 흥분해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수행 아니라 어떤 얘기도 안 들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일단 약물 투여를 해서 신경을 가라앉혀야 돼.
그래 약물 조절해서 신장이 완전 멀쩡해져. 그래 밖에 나가면 또 흥분하면 또 올라가. 이게 완치 방법은 아니야. 응급치료 방법.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흥분을 해가 이제 미쳤다 할 정도로 발작을 하게 되면 약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는 수행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고 하니까 흥분하거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흥분 안 해.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 나가는데, 이제 병원에 왔다리 갔다리 이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마다 기도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하도록 자꾸 인도해 주는 게 좋아. 근데 심할 때는 세상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우울증이라는 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거의 자살을 합니다. 늘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계속 그러면 형제고 뭐 부부지간에도 저 또 말만 잘했다. 그래 죽어라! 이렇게 막 악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어느 날 죽어버리면 이제 또 이제 자기가 말해가 죽었다고 또 죄의식을 갖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죽지 마라 그런다고 안 죽고 죽으라 그런다고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심해지면 우리가 화가 나면 남을 죽이듯이 자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려요. 이 자살은 살인과 똑같은 증상이에요. 그러니 첫째는 이런 친구가 있다 해서 내가 남을 다 도와줄 수 있나 없나? 없어. 내 인생을 똑바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 첫째,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 지금 이 친구 걱정하지 말고 내 수행부터 첫째 먼저 할 거. 두 번째, 내 수행을 해보면서 내 수행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 친구한테 얘기해야 돼. 그냥 이렇게 듣는 얘기만 갖고 얘기해주면, 나도 경험 안 해본 얘기 갖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잘 안 따라줘. 내가 해보고, 내가 정진을 해보고, 내가 법문을 듣고 정진을 해보면서, 나도 옛날에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불면이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 이렇게 좋더라. 이런 걸 경험이 있을 때 얘기해주면 잘 따르죠. 첫째는 내 공부 먼저 할 거. 둘째는 이 친구에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법문 중에 골려보면, 테이프 중에 골려보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문들이 있어. 그런 걸 골려서 이 친구한테 준다든지 집에서 정진을 하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 속에 나가면 흥분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안 가려고 그래. 자꾸 깊이 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섞여도 안 되지만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또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적당한 섞임의 속에서 이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도와주려면 이제 좀 착실하게 도와줘야 돼.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학교 생활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같이 노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에 의해 이간질을 당해서 저 혼자 외톨이가 된 상태입니다. 원래 같이 노는 친구들 외에 다른 여자애들과는 그저 그런 사이라 지금 딱히 같이 놀 친구도 없고 같이 있더라도 어색하고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또 싸운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과 모두 친한 상태라 막상 껴들지도 못하겠고 또 그 애들도 덜 딱히 좋아하는 눈치도 아니고 저도 별로 친하지도 않아서 교실에서는 거의 남자애들과 놀거나 남자애들과 놀지 않으면 혼자 문제집을 풀곤 합니다. 다른 반 친구들도 다 자기 일에 바빠서 같이 놀지도 않고 쉬는 시간에는 남자애들 아니면 놀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이나 이동 수업 시간, 점심 시간에는 너무 외롭고 다른 애들이 너 왜 혼자 있냐는 식으로 장난식으로 물을 때마다 너무 괴롭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학교에 가기도 싫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친한 친구가 3명이었다고? 그 3명을 네가 왕따를 시켜버려. 네가 왕따를 당하지 말고, 응? 내가 3명을 왕따 시켰다.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고 하면 친구가 없으니까 손해지. 근데 공부하려고 하면 이익이가 손해가? 이익이지. 그러니까 차제에 넘어진 김에 바닥에 떨어진 동전 줍는다고
이렇게 된 형편에 공부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 친구가 고마워져. 아,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친구야 고맙다. 네가 나를 공부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몰아줘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이 들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이고 친구야 고맙다. 네 덕택에 내 공부 잘하게 됐다.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꾸 친구들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데 이제 공부가 하기 싫어도 어때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잖아. 그지?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 거 마음 쓰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금 참 잘 됐습니다. 친구가 나를 이간질 시킨 게 아니고 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지극끼리 놀고 내 공부하라고 저렇게 격려해 줍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 마음을 그렇게 바꿔야 돼. 그럼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내가 놀려고 하니까 문제지.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 이건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어? 어제 내가 어디 갔더니 머리가 다 빠져가 머리 털이 안 난대. 그래서 고민이라 그래서 스님이 되면 고민 하나도 없다. 나는 머리털이 나서 고민이거든. 이걸 3일마다 깎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머리털이 전혀 안 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면도나 아껴, 시간 아껴. 그보다 더 좋은 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몸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요즘 또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려면 머리를 이리 뽑고 저리 뽑고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고 해야 되는데 머리털이 안 나니까 가발을 한 10종류 좀 만들어 놓고 어때요? 하루에 한 번씩 바꿔 쓰고 다니면 그 미장원 경비도 안 들고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좋은 일이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놓여진 상황을 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어진 상황을 나쁘게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고민이 된 거야. 지금 주어진 조건을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지금 본인이 어리석었어.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스님이 또 얘기 들어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 굉장히 유리해. 자기한테 지금 그게 복으로 온 거다 이 말이야. 지향으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 잘 됐습니다. 공부하기 아주 딱 좋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너 덕택에 내 공부하게 됐다. 이렇게 부처님께 매일 기도를 해. 됐어. 지금 친구가 가까이 자꾸 놀자는 친구가 없는 거는 공부하기 좋아 나빠? 좋아요. 그래. 그럼 학생이 공부 잘하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아요. 그래. 좋은 일이다 이러고 들어가. 좋은 일이에요. 그래. 저는 대학생인데요. 네.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었는데 네. 좀 중요한 순간에 친구들이 이제 등을 돌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좀 분노를 했다가 그냥 그래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제 자신이 되게 작아지고 그냥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혼자 다니다 보니까 좀 계속 그렇게 외로운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극복할지.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어떤 관계가 됐겠는데 그걸 얘기해 줘야지. 제가 몇 명이나 떠나갔는데? 이게 좀 복잡한데요. 아니 한 명 얘기해요? 여러 명 얘기해요? 여러 명 얘기인데 처음에 이렇게 사귀고 또 떠나고 사귀고 또 떠나고 사귀고 또 떠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있다가 두 무리로 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둘만 남았는데 또 갈라졌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더 나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친구 문제만
엮인 게 아니고 사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익이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마지막에 그 친구가 이렇게 등을 딱 돌렸는데 이 2번 겪으니까 뭐 화나고 이런 마음은 없는데 외로워서. 왜 외로우면 돼? 어차피 지 혼자였는데. 내가 혼자 있다가 만났잖아. 그걸 헤어져서 혼자면 본조인데 뭐가 외로워. 뭐가 문제야 그게? 그냥 공허한데. 왜 공허한데? 모르겠어요. 그게 똑같지. 둘이 있으면서 귀찮다 이거하고 똑같지. 둘이 있으면 왜 귀찮대? 둘이 있으니까요. 그럼 헤어졌어. 외로워요. 왜 외로운데? 혼자라서요. 혼자라서 외로운 거 아니에요. 외로운 것의 핑계지. 둘이 있어서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귀찮음의 핑계지. 혼자 있는 거하고 외로운 거하고 공허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냐? 내가 혼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뭐. 네. 근데 왜 나는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기는 문제일까? 자기 문제지.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말 있지. 떡 놓으러 갈 때 하고 떡 놓고 올 때 하고 마음이 틀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건 나쁘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그런 말 하는데 누구든지 설사회가 떡 놓으러 갈 때 하고 설사하고 나와서 떡 놓고 나올 땐 뒤에 하고 마음이 같을까 다를까? 다른 게 진리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마음이 같은 것이 좋은 거다. 마음이 다른 것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건 마음의 성질이에요. 내가 다급할 때 일어나는 마음하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은 서로 다른 거예요. 내가 저 여자가 좋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난 내 마음이 어떠냐? 결혼만 해주면 내 막 네 평생 책임지고 내 막 너만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일단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그때는 그래 일어나요. 근데 일단 딱 결혼했다 하면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보상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나한테 좀 해라 이래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또 어떻게 착각하느냐? 저렇게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니까 결혼해주면 평생 충성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준 것이 고마우니까 내가 평생 충성을 하든지 남자가 안 그러면 여자가 아이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저 인간이 저고생을 했으니까 결혼한 뒤에는 어때요? 내가 좀 빚을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사람 따라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게 뭐다? 진리요. 마음이 바뀌는 게 진리요. 이 남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그래 마음이 가는 게 마음의 작용이야. 배신은 없어. 그냥 마음이 원래 그래 작용해. 근데 이 마음의 원리를 죽을 듯이 끓는 마음의 원리를 알면 자기가 좋다고 흥분하지 않고 싫다고 침체하지 않고 그 마음의 작용을 쭉 자기가 알아차리고 지켜보면 여기 휘둘리지 않게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여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딱 먹어버리면 마음이 막 그대로 있어서 여일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란 건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알아버리면 거기에 끄달리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심지가 곧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나를 배신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우리 동네 앞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서 10년간 계속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집에 다녔어요. 단골 손님이 됐어.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앞에 저 큰 할인마트가 하나 생겼어. 거기 가보니까 물건도 사고
물건도 좋고 그래. 그러면 이 집 가다가 저 집 가요 안 가요? 가지. 그럼 이 집 배신한 거가? 예? 근데 나는 배신했다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근데 가게 주인은 배신했다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겠지. 아이고 인간들 더럽다 더러워. 그거 10년 다니던데 그거 조금 사다고 이익 따라 이거 인간 더럽다 더러워 이래 앉아가지고 들 때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배신이라는 건 없어. 그냥 다 사람들이 지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신했다 어쨌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롭지. 3년간, 5년간, 10년간 사귄 친구를 미워하면 자기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라면 그 인간이 나를 배신해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응? 이렇게 믿어줘야 돼. 그래야 친구지. 벌써 조금 이렇게 헤어졌다고 저 인간이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벌써 우정이 없는 거예요. 도덕책에 안 배웠나 옛날에?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도망가면 어떡하나 안 보내주니까 자기 친한 친구 불러가 대신 인질로 잡혀있고 갔는데 약속 시간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 바보야 네 낳아놓고 도망갔다. 이러니까 어때요? 그 친구에게는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내가 죽어도 그 친구를 의심하지 않을 때 그걸 우정이라고 그래. 그건 도덕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나지. 근데 자기가 배신해놓고 남 보고 배신했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로 나이가 20몇 살밖에 안 되는 젊은 애가 벌써 그렇게 자꾸 마음이 배신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럴 때 내 친구가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좋을까? 본인이 얘기해봐요. 자기가 좋다는 거 알아요? 작년 가을에요. 한 친구한테서 빅뉴스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죽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야, 너 그 친구 죽었는데 가서 그 친구 용서하고 조문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그 죽은 친구는 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육성회장 아들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 친구 때문에 저는 그 무기정학을 당하고, 그러고서는 고등학교 생활에 순탄치 못하고, 지금 이날까지도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을 부정하고 반목하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다른 친구들 중에 하나가 그때 막 들어가면 이제 호기심에 담배 좀 피워보자고 해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웠는데 마침 그 친구가 지나가다 보고서 이제 저보고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담배를 권했던 친구들하고 이제 패싸움이 붙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사실을. 그리고 점심시간이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고 교무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이 저 때문에 저 담배 피운 걸 말리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돼서 패싸움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무기정학을 당하고 이렇게 계속 참 불량 학생으로 돼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여학생, 남녀 공학이었는데 여학생들 앞에서 참 선생님들 뺨을 때려서 뺨도 맞고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고 또 시험을 좀 잘 보고 나면은 저 자식 부정행위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이 평생까지 참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 죽었는데 가서 그 친구 용서하는 겸해서 이렇게 조문도 가보라고 하는데 혼자 생각할 때 이제 다 지났는데 가면 뭐하냐 해도 문득문득 아마 그때부터 제가 그런 습관이 생기고 해서 세상 이렇게 보는 눈이 아직도 부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참회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문을 가면 좋죠. 조문을 안 간다는 것은 아직도 그때 내 상처가 남아있다는 얘기고, 억지로 조문 가면 상처가 더 나고, 내가 편안히 조문을 가면 상처를 다 씻었다, 이런 얘기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조문을 안 갔다 하는 거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구나. 그게 고등학교 때면 벌써 40년, 50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처가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아직도 그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하니까 그걸 한번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죠. 뭐 그거 치유 안 한다고 무슨 뭐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고 뭐 이익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그 남을 용서한다는 건 내 상처를 치유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이 어떻게 우연히 휘말려서 그러지, 그 친구는 그냥 담배 피니까 뭐라고 했을 뿐이다. 담배 피지? 말하고 했을 뿐이죠. 나는 담배 피웠을 뿐이고, 그 친구는 나는 내가 피우고 싶어서 피웠고, 그 친구는 자기 생각대로 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지 말라고 했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담배 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싸웠고, 싸우다 보니 커졌고, 커지다 보니 교무실에 알려졌고, 알려지다 보니 이렇게 왜 싸웠나 하니까 이런 사건으로 싸웠다 하니까 누가 담배 폈나 하니까 내가 피웠다 하니까 내가 정학을 당한 거고, 사실 담배 핀 것 같고 정학을 무기정학 맞을 일은 아닌데 그게 어쨌든 불통이 튀겨가지고 상처를 입고 폭력 사건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그게 이날까지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그 걔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두들겨 맞은 걔는 또 얼마나 억울하며 그 걔 입장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아무 잘못 안 하고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만 했는데, 핀 것도 아니고 피지 마라 소리를 했는데 두들겨 맞았으니까 억울하니까 지도 두들겨 팬 거고, 그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잘못했나 임마, 학생이 담배 피지 안 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피지 마라 했는데 왜 그게 문제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 말해야지. 왜 시비냐, 그게 말이 되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생각할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생각이 다른 데서 생긴 문제인데, 이제 불법 공부하고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피해 입은 거는 이렇게 크지만 원인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어때요? 원인이라고 할 것도 없구나. 나는 그냥 담배 하나 피웠고 걔는 보고 피지 마라 그랬고, 내 친구는 자식 뭐 네가 니마 안 피면 되지 왜 남 피는 거 시비냐고 얘기했고, 그러다니까 걔는 억울해가지고 야 학칙에 피지 말라고 돼 있는데 얘기하는데 자식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왜 도로 덤지냐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네가 뭐 이렇게 까부나 하고 얘기했고, 그래서 주먹 따지면 오고 갔고, 근데 선생님이 알았고 불려갔고 선생님 뭔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성냥불을 그래서 떨어뜨렸는데, 담배 피고 떨어뜨렸는데, 나는 성냥불과 조그마한 하나 떨어뜨렸을 때 그게 원인이 돼가 불이 나가지고 수십억 재산이 손에 났는데 자기 보고 수십억 재산 물어내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성냥불 조그마한 하나 떨어뜨렸는데 내가 언제 20억 손에 넣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도와 관계없이 세상은 이래 벌어지구나. 그러면 누구 잘못해서 내가 억울하게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잘못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자꾸 이런 얘기 여러분 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말은 그렇지만 나도 인간인데. 어제도 얘기하니까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항의하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워하는 거. 인간이다. 이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시면 누구 손해다? 제 손해긴 손해고. 한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려나요? 저를 미워했던 선생님들. 그 많은 선생님들은 담배 피우니까 처벌한 거지 뭐. 아니 그런데요, 그 뒤에도 참 제가
이렇게 뭐 한 번 찢겨가 담배 핀 놈이니까, 그것도 큰 사건을 일으킨 놈이니까, 저런 놈이 성적이 잘 나오니까 저 자식 틀림없이 컨닝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입관이 한 번 저지르면 그게 선입관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찍힌다 그러잖아요. 미국도 가면 뭐예요? 그 블랙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찍히면 계속 꽁지가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억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 번의 나쁜 경력이 있으면 그렇게 꼬리표가 붙어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연속됐는데 그래도 이제 그 명예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버린 몸까지 거 이래가 자기도 이제 뭐 악심을 품고 하니까 이제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따지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이키면 좋지. 그럼 자기 상처가 없어지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입은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피해 준 사람은 물론 피해 준 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열을 줬으면 한 개 기억하기가 어렵고 피해 입은 사람은 열을 입었으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는 얼마나 확대돼 있다. 100으로 확대돼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억울해가 아직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건 뭐 학생 때 그걸 갖고 아직도 이거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점점 뭐가 된다? 네, 제가 어려서 정세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 때 대대로 이걸 도저히 원한이 제가 못 잊어도 언제는 가서 푼다 그래. 초상이 나면 가서 푼다 이래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오늘 이 이 서두 본문하고 같은 질문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죽을 때도 다 돼 가잖아, 그죠? 풀고 가는 게 누구한테 좋다. 죽기 전에 나한테 사랑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본인한테 맺힌 상처는 이렇게 큽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요만한 일이에요. 티끌을 뭉티게 해가지고 뭐만하게 만들었다? 태산만하게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태사인데 사실은 또 내려놓고 보면 티끌만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게 참여란 건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상처에 치우쳐서 미워한 게 잘못됐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뭐 남을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거는 법륜스님께 저의 성격 문제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조금 진정하고 해라. 안 들린다. 조금 마음을 진정해.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봐. 후, 한번 쉬어봐. 크게 들이쉬어. 한 번 더. 응, 해봐. 먼저 첫 번째 문제로는 저의 완벽주부적 성격과 저를 심하게 자책하는 성격이 제가 완벽하지 못하면 저를 필요 이상으로 심적으로 자책을 하여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정 기복이 다른 사람보다 심하여 그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친구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한 친구만을 좋아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친구들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격을 고치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건데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얘기해봐. 첫 번째 성격이 어떻다고? 제 성격이요.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저를 너무 심하게 자책해서 제가 완벽하지 못하면 저를 심적으로 자책을 해서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어떨 때 그래 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해봐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밀려서 내일 할 게 많아졌던지 뭐 그랬을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자책을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공부를 만약에 내일 할 게 많으면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되지. 걱정만 한다고 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 그건 그 완벽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거기 앉아가 걱정만 하는 거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뭐 밤을 새서라도 해버리는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래 말해. 지금 내 목소리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 네? 목소리, 스님 목소리 좀 가라앉은 것 같아? 약간 쉰 목소리 같잖아. 왜? 나도 어제 원고 쓴다고 밤을 샜어. 어제 목포에서 강의가 10시 반에 끝나고 청주에 여기 오니까 1시 40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까지 원고 책 한 권 그 교정 본다고 밤을 꽉 세우고 교정을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어제 밤에 서울에서 차로 보내온 거 받아가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거 받아가 다 써가 오늘 아침에 고속버스 편으로 보내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원고 걱정하는 게나 걱정하느니 그냥 교정하는 게나. 그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해라. 걱정을 하지 말고 해라. 그래 물론 안 되니까 질문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직접 한다. 가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간다. 줘야지 하지 말고 줘버린다. 일어나야지 하지 말고 일어나 버린다. 해야지 하지 말고 한다. 이런 원칙을 딱 정해. 그래 자꾸 연습을 해봐. 어떻게 한다? 해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한다. 가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간다. 먹어야지 하지 말고 뭐 한다? 먹는다. 친구 만나야지 하지 말고 뭐 한다? 만난다. 봐야지 하지 말고 뭐 한다? 본다. 뭐든지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야지 하지 말고 뭐 한다? 벌떡 일어나 버린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항상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걱정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하기. 생각을 자꾸 하지 말고 하기.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러면 고쳐져. 근데 감정 기복이 심하다 했는데 엄마 여기 왔어요? 안 왔어? 엄마 성질이 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안 심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잘못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을 때 자기 어릴 때 감정 기복이 심해 놓으니까 그러고 살기가 뭐 힘들은지 걱정이 많아 놓으니까 자기는 어릴 때 그렇게 습관이 들어가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는 이게 고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가 고쳐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걱정만 하게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은 불편해요? 열등해요? 불편할 뿐. 눈이 하나 안 보이는 건 열등해요? 불편해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 열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거는 열등한 거예요?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약간 고치면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친다? 나는 생각하기보다 뭘 먼저 한다? 행동을 먼저 한다. 알았습니까? 가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해버린다? 간다. 해야지 하지 말고 한다. 일어나야지 하지 말고 일어난다. 이렇게 자꾸 딱 벽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중학교 2학년이라고? 내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자취했어요. 나 혼자 밥해 먹고 학교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탄불을 그때 뗐어요. 근데 연탄불을 아낀다고, 시골이니까 아낀다고 너무 불문을 막아놔가지고 겨울에는 방에 구들 요만큼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다 냉골이. 근데 하루에 한 장씩 떼야 되는데 3일에 2장 뗀단 말이에요. 구멍 꽉 막아놓으면. 그러면 어떤 날은 방 안에 잉크가 막 얼 정도로 그렇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추우니까
자연적 혼자니까 누가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하니까 자연적 그 아랫목이 어때요? 발을 집어넣고 누워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엎드려서 공부하면 조금 있으면 자게 되나 안 자게 되나? 자게 돼.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 책상에서 공부할 때는 추우니까 덜덜덜 떨다가 아이고 엎드려 좀 하면 안 될까 이래 생각나. 그러면 니 또 잘 거 아니야. 그럼 절대 안 된대. 오늘 꼭 할 거야. 그럼 또 자. 그래서 내가 벽에다가 이렇게 딱 써놨어. 그때 내가 무슨 소원이 있었어. 나의 꿈은, 내 소원은 뭐가 되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때 내가 과학자가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길은 이불 밑에 발 안 넣는 거다. 먼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다? 일단 이불 밑에 발부터 안 넣어야 돼. 그런 것처럼 인생을 너무 먼 목표를 정하지 말고 먼 목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는 딱 벽에다 세게 써붙여. 어떻게? 해야지 하지 말고 한다? 어떻게 한다? 한다. 알았어? 가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간다. 일어나야지 하지 말고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늘 이렇게 연습을 하면 조금 개선이 돼요. 그러나 스님한테 물어보니 이 성격은 이게 선천적이다시피 한계 있으니까 내가 이런 성격인 줄 알고 살면 돼. 알았어요? 다 고칠 수가 없어. 그걸 알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조금씩 개선이 돼. 그럼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 그건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을까?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구 마음이다? 걔 마음. 근데 사람의 마음은 다 자유야. 근데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나 좋아하라 하면 이건 독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독재다, 독재. 독재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남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하려고 독재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든 딴 사람을 좋아하든 둘이를 좋아하든 셋이를 좋아하든 그건 누구 자유라? 그 사람 마음 자유야. 요걸 인정을 해야 친구를 편하게 사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아이고 넌 좋은데 하면 걔가 나 싫어 이런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그건 누구 자유니까? 그 사람의 자유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상 그 친구의 자유니까. 그 친구를 사귀려면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돼. 여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 결혼을 해도 항상 아내의 생각을,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 항상 상대한테 강요를 해. 자기식대로.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뭐 한다?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문제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내 자유지만은 그 친구가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친구의 자유다. 우리는 서로의 자유를 속박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만나면 친구가 잘 사겠죠. 알았어요? 네. 제가 원래 2주간 스님 기다리면서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서론 듣고 질문에 더 큰 고민이 생겨가지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전부터 애정 결핍이 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어제 한 2-3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뭐 인큐베이터에 자라고 부모님 젖도 못 먹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성이나 동성한테 사랑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지금 돼서도 계속 저 그걸 느꼈긴 느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혹시 이제 제가 지금 그 친구랑 1년 정도 같이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갈 건데 그 전에 이제 1년 동안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이나 해줄 수 있는 행동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해줄 수 있다는 착각이 더 큰 위험해. 해줄 수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들어주면 돼. 그렇게. 그랬나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게 80%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조금 더 해주고 싶다면 밥 한 끼 사주든지 커피 한 잔 사주든지 그냥 뭐 같이 음악을 들어주든지 자기가 말로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 말 자체는 자기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 그건 굉장히 위험해. 남을 바꾸겠다 이러면 이 친구하고 이제 갈라져.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네 안 되잖아. 이러면 미워져. 이 사람한테 내가 뭘 해주겠다는 생각을 안 해야 영원한 친구가 돼. 해주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안 되면 미워지게 돼. 인간 감정이. 내가 누구를 안 좋아하면 그 사람 미워할 일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면 미워지기 시작. 왜? 좋아하면 니도 나 좋아해라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 좋다면 난 겁나. 아시겠어요? 이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실망이 따르게 돼요. 자기가 지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서 끝내야지. 자기는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뭘 바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해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해줄 때는 변화를 요구하는 게 있어.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지금 그대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고민을 털어놔서 그 친구가 스스로 변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면 돼. 그 변화는 스스로 하는 거니까. 스님도 해주려는 생각 안 해. 그냥 물으니까 대답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대답도 쉽게 하면 안 돼. 인큐베이터에서 자랐다고 인큐베이터에서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거 괜찮아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안 괜찮다 괜찮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그냥 자랐구나. 그냥 뭐 어릴 때 사랑 못 받았구나. 자기가 못 받았다고 하니까 실제로 못 받았는지 받았는지 그것도 몰라. 왜? 사랑을 어릴 때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는 자기 요구에 따라 달라. 우리 같이 어릴 때 부모가 나아가 그냥 막 강아지 키우듯이 버려놔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이웃 동네 애들 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받아야 되는 줄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 마음의 상처가 없는데 이게 옆에 친구들은 막 아빠가 손잡고 가고 막 엄마가 맨날 뭐 해주고 이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어릴 때 보면 상처가 되나 안 되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안 해줘? 이제 이런 게 시작되면 이제 상처가 되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 객관적인 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 원하는 만큼 못 받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진짜 못 받았구나 이래 생각할 필요 없어. 얘가 자기 바라는 만큼 못 받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면 돼. 얘는 사랑 못 받은 애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남이 나한테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도 없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가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어머니가 저런 걸 원하시거나 아버지가 저런 걸 원하시거나 끝을 내야 돼. 그거 다 하면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도 원하는 거 다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걸 상대가 다 해줄 수도 없고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어머니가 뭐 어쩌라 저쩌라 하면 일단 어머니 마음은 이해가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라. 그렇다고 거기 매이면 내 인생이 없어지니까 나는 내대로 살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 문제 제기하면 뭐라 그래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소통하되 나는 내 길을 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미워도 하지 말고 자기도 거기에 속박받지 마라. 정을 너무 이렇게 주는 게 여러분들은 그 정이고 사랑이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에고야. 집착이야. 그 집착은 반드시 미움을 가져와. 고통을 가져와. 그래서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남편이 죽어서 따라서 그리워하다가 죽는 거를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신병적으로 얘기하면 편집증입니다. 질환에 속합니다. 그럼 어떤 게
이 건강한 정신이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같이 참 잘 지내다가 죽으면 장례 잘 치러주고 보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건강한 정신이에요. 근데 약간 남자가 필요하다면 새 남자 만나가 잘 사는 게 뭐다? 건강한 정신이에요. 그것만 그리워하고 밤새 우는 건 뭐라고? 질환에 속한다. 그러나 아이가 어릴 때는 남자가 그리워도 아이 엄마로서, 여자로서가 아니라 아이 엄마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어때요? 그거를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고 아이가 기꺼이 응하면 만날 수 있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위해서 이건 좀 자기를 희생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20살이 딱 넘는다 하면 아이를 고려해서 내 인생을 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내가 딱 필요한 대로 결정해서 가면 되지. 애들이 뭐 결혼하는데 장애고 애들이 어쩌고 이런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스님이 아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스님이 해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거는 생태계의 생명의 원리에 속하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거는 인간만 하는 거지 생태계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하면 좋고 안 해도 나쁜 게 아니다. 자식을 안 돌보는 거는 그건 나쁜 것에 속합니다. 짐승도 안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이치에 맞게 생활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불교는 이렇게 말하고 유교는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 거기에 우리가 맞게 살면 삶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거의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지는 단계는 아니고 뭐다? 확 줄어듭니다. 행복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행복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행복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거는 없다. 영어를 뭐 어떻게 하고, 이게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깍듯이 떳떳하게 아이들을 돌봐주고 희생해주고, 4살 이상 되면 아이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사춘기 되면 좀 떨어져주고 지켜봐주고, 20살이 넘으면 완전히 남남으로 이렇게 성인으로 존경해줘야 된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도 한 사람으로 깍듯이 존경해줘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빨리 성인이 되지. 애 취급을 자꾸 하면 나이 30이 돼도 아이일 뿐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게 사랑이 아니다. 정을 떼주는 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따뜻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땐 찬 게 사랑이다. 그러면 자기를 조율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자기 조율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미가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키웠던 그 습관대로 20살, 30살 먹는 애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모 자식 간에 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대로 산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